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준입니다. 제가 이번에 컴퓨터를 새롭게 맞췄습니다. 그것도 저의 손으로요. 사실 이전 컴퓨터도 굉장히 쓸만하고 충분히 좋은 성능의 컴퓨터지만 왜 새로 바꿨냐면요, 여러분들께 더욱 유익한 컨텐츠, 좋은 영상을 더욱 빨리 만들기 위해서 맞췄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제가 사실 하는 일이 항상 편집이다 보니까 제가 돈 쓸 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컴퓨터에 좀 욕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새로 나온 그래픽카드 3000번대가 너무 좋다, AMD에서 새로 나온 CPU가 되게 좋다, 인터넷에서 그런 걸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정말 이것을 안 사고는 백일 수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컴퓨터를 사고 싶기도 한데, 그래서 뭔가 지금이 딱 타이밍이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롭게 맞추게 되었고요. 또 아무래도 제가 4K 영상을 항상 만드는데 최근에 멀티트랙 영상을 다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컴퓨터 성능에 대해서 더욱더 필요성을 많이 느꼈어요. 아무튼 간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PC를 좀 자랑도 해보고 이전보다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전 컴퓨터는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컴퓨터는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이게 제 값어치를 하는지도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컴퓨터를 좋아하고 컴퓨터에 관한 최신 소식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보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누군가의 시선에서는 여전히 커멜못이고, 컴퓨터도 제가 머리 털라고 처음 이번에 조립했을 정도로 컴퓨터를 그렇게 잘 알진 못합니다. 그런 점을 항상 디스클레이머, 한글로 뭐라 하지? 당황해서 영어가 나왔네요. 이거 한글로 뭐였더라? 면책조항으로 깔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편집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영상에서 게임을 해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영상 편집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컴퓨터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손으로 조립했다 했잖아요. 이 부품들을 고르는 것도 제가 다 혼자서 직접 해봤어요. 어디 물어보지도 않았고 직접 그냥 검색하고 이 컴퓨터의 케이스랑 이 메인보드랑 그래픽카드랑 쿨러랑 이게 다 제대로 끼워지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봐가면서 구입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매할 때 너무 어려웠던 게요, 이 AMD의 CPU 5950X,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자, 이것들이 이제 주된 부품들인데 이것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일단 지금은 좀 구하기 쉬워졌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GTX가 아니라 RTX 3080 이거 굉장히 품귀 현상에 시달리면서 가격이 권장 소비자 가격에 비해서 훨씬 2배 이 정도로 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적절한 가격대에 나온 거를 잘 구매를 했고요. 이거를 맨 처음에 샀어요. 그러니까 부품들을 한꺼번에 산 게 아니라 하나씩 드래곤볼을 모은다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드래곤볼 모으듯이 하나씩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구입한 거는 역시 바로 이 AMD의 CPU 5950X예요. 아마 지금도 이게 정상 가격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90만 원대 정도로 떨어져야지 그게 정상가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것을 106만 7천 원 정도에 샀습니다. 약간은 그래도 웃돈을 얹어주고 산 거죠. 그런데 이 가격이 180만 원, 150만 원 여기까지 간 적이 있어요. 이것도 정말 미쳤죠. 이것도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모자른 상황인지라 이런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5950X를 샀지만 5900 시리즈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거랑 같이 나온 것 중에 가장 하위 라인업인 5600도 제가 이전에 쓰던 CPU보다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아무튼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5900X를 살까도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탈 때 이왕이면 가장 좋은 걸로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5950X로 선택을 했고요. 만약에 제가 다른 이유로 컴퓨터 영상 편집용 컴퓨터를 조금 저렴하게 맞춰야 된다라는 일이 생겼을 때는 무조건 5600X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쓰던 컴퓨터의 메인보드가 이 CPU랑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메인보드도 같이 샀는데요. 심지어 이 메인보드도 품귀 현상에 시달렸어요. 물론 제가 들고 있는 이 모델은 그렇게까지 품귀 현상이 있진 않았는데, 지금 여기 보이듯이 B550 칩셋이 탑재된 그런 메인보드 중에서 유명한 것들은 정말 품귀 현상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전 D를 선택한 이유는 재고가 있어서기도 하고요. 이게 무엇보다 좀 예쁩니다. 그래서 기가바이트에서는 마케팅을 크리에이터를 위한, 게이밍보다는 뭔가 창작자를 위한 그런 메인보드라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게이밍은 뭔가 메인보드가 전투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조금 감성적으로 생겼다. 컴퓨터를 감성으로 저는 들여다보지는 않는 성격이라 그런 거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아무튼 그런 포지션의 메인보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어울리는 것들로 다른 것들도 다 구매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램을 제가 16기가를 4개 꽂아서 64기가를 만들었어요. 이전 컴퓨터는 128기가를 했다가 저희 회사에 다른 분 컴퓨터에 램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걸 32기가를 나눠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96GB 램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운그레이드를 했냐? 사실 다운그레이드보다는 이게 업그레이드예요. 왜냐면 기존에 쓰던 게 램이 좀 사양이 낮거든요. 2666MHz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램은 그냥 3200MHz로 해서 128까지 안 가도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테스트 해본 결과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64기가로 해도 충분한 것 같고요. 그래서 64기가로 맞췄고요. 그리고 CPU 쿨러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조용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공랭은 아무래도 소리가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냉 쿨러로 했습니다. 제가 있는 방이 그렇게 넓은 방도 아니고 좁은 방인데 제가 맥북 프로를 원래 모니터에 연결하고 이 방에서 쓰고 있었는데 그때는 소음이 진짜 안 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곳에 PC를 한번 가져와 봤었는데 PC에 소음이 너무 커가지고 조용한 게 역시 좋겠다 싶어가지고 수냉 쿨러로 했습니다. 뭐 수냉 쿨러라고 조용한 건 아니지만 팬 속도를 낮추면 되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총 합은 366,2640원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저는 이걸 하나씩 사가지고 이게 총 합이 얼마인지 몰랐는데 다 사고 나니까 가격이 이렇게 높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성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한 가지 못한 말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 조립을 할 때 온전히 저의 힘으로 한 건 아니고요.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하면서 조립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셨어요. 제가 일부러 방송 제목에다가 순수 자유롭게 허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거 저렇게 하셔야 돼요. 막 이렇게 하시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조립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조립 도와주셨던 많은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때 구독자가 한 800명 빠졌는데 씁쓸하지만 아무튼 저에겐 더 많은 인류애를 느낄 수 있었으니까 만족합니다. 자, 이전 PC 사양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전 PC는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사무실로 가보시죠. 바로 이것이 저의 이전 컴퓨터입니다. 여기는 저희 사무실인데요. 제 이전 컴퓨터는 여기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에 요즘에 거의 안 나왔어요. 컴퓨터를 여기다 두고 어떻게 집에서 무슨 컴퓨터로 작업을 했냐? 바로 점프 데스크톱이라는 원격 PC 제어 앱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컴퓨터를 집에 있는 맥북으로 조정해서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원격 데스크톱이라고 한다면은 구글의 원격 데스크톱이나 아무튼 다른 제품들은 속도가 느려가지고 사용하기 되게 불편한데요. 이 점프 데스크톱은 내가 실제로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느낌까지는 없지만 사용하다 보면은 내가 원격 데스크톱을 하고 있었나? 라고 잊어버리게 될 만큼 속도나 성능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원격 데스크톱으로 이 예전 컴퓨터를 테스트하려면은 뭔가 아무래도 성능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직접 여기 와서 네이티브로 한번 성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13도, 14도 정도 돼요. 그래서 따뜻한 집과는 달리 이곳은 쿨링 성능이 되게 좋을 겁니다. 왜냐면 추우니까요. 그래서 100% 공평한 비교는 아니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무실에 있는 제 컴퓨터는 2019년 11월 5일에 구매를 했었고요. 이때 이제 가성비가 굉장히 안 좋기로 유명했던 엔비디아의 지포스 RTX 2080 Ti를 썼습니다. 이게 무려 그때 당시에 160만원짜리였어요. 와우. 그리고 굉장히 발열이 많기로 유명했던 i9 9900KF를 썼고요. 이때는 다 뭔가 상황이 다 좋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렇게 안 비쌌네? 57만 8천원? 그렇게 해서 총 389만 70원이 들었습니다. 성능을 테스트해본 결과 제가 항상 이제 컴퓨터 성능을 측정할 때 쓰는 저만의 이제 벤치마크 방식이 있습니다. 벤치마크로 하면 뭔가 성능 테스트 같은 걸 의미합니다. 제가 마옹이를 찍었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이 이제 EOS R5로 찍은 4K 10비트 영상이고요. 8비트 로우 영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그 비트레이트가 워낙에 높고요. 용량도 굉장히 크고 그 영상을 길지 않게 좀 짧게만 편집을 하고 거기에 트랜지션 그리고 자막, 뭐 자막이 대단한 건 아니고 옆에 그냥 4K, 8K 이렇게만 써놨습니다. 그거랑 색 보정 이렇게 해서 뭔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업할 때 자주 쓰는 그러한 패턴으로 작업을 해놓고 그거를 이제 프로젝트화해서 벤치마크를 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노트북 리뷰할 때도 이 마옹 성능 테스트
테스트 이 폴더를 가지고, 폴더 이름이 마용 성능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 폴더를 가지고 다른 컴퓨터에 옮겨서 이제 벤치마크를 해봤는데, 제가 이전에 이제 좋은 노트북들 같은 경우에는 델 프리시전 5750이라는 컴퓨터가 있는데, 노트북인데 굉장한 고성능 컴퓨터입니다. 이 녀석은 이제 노트북이기 때문에, 노트북은 화면이랑 그런 휴대성, 작은 크기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높죠. 이 녀석은 되게 비쌉니다. 한 500만 원이 될 거예요. 아무튼 이 녀석은 출력이 2분 4초가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노트북에서 이 정도니까. 그리고 이전에 찍었던 가성비 노트북들 시리즈에서는 몇 초가 나왔었냐면 대부분 3분 30초에서 4분 30초 이 정도 안팎에서 렌더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2분 대면은 정말 좋은 노트북이고, 4분 정도면은 가성비 있는 편집용 노트북이고, 5분 넘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편집으로는 살짝 어려움이 있는 노트북이다. 뭐 6분 넘어가면 그냥 사무용 컴퓨터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직관적인 그런 방식 같은데, 아무튼 이 테스트가 좋은 점이 CPU의 성능과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고루고루 이제 보기 때문에, 제가 만든 방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작업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그런 테스트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이걸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전 PC 사양은 마용 테스트가 53초가 나왔습니다. 53초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 있는 점수인데, 그런데 이제 새 PC에서는 이 테스트를 해본 결과 무려 마용 테스트 34초가 나왔습니다. 55%의 성능 향상이 있는 거죠. 굉장히 빠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용 성능 테스트는 제가 2번 정도 돌려봤는데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이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시네벤치 R23으로도 테스트를 해본 결과 멀티코어 점수, 이 구형 컴퓨터는 12,344점, 그리고 신형 컴퓨터는 무려 25,001점이 나왔습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 이유가 뭔지를 일단 살펴보면은, 이 신형 컴퓨터 라이젠 5950X는 무려 16코어에 32스레드예요. 그러니까 코어 수는 이제 컴퓨터가 연산 작업을 나눠서 이제 할 수 있는 연산 가능한 머릿수라고 보통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게 무려 32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쓰던 컴퓨터인 9900KF는 8코어 16스레드입니다. 그러니까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멀티 점수도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12,344를 2번 곱하면은 뭐 25,000 언저리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인 점수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뭐 코어 수만 늘어난다고 뭐 무조건 좋은 건 또 아니라, 사실은 이 코어당 힘, 즉 코어당 클럭이 영상 편집할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해외 포럼들을 봐도 프리미어 프로의 경우에는 컴퓨터의 단일 코어 성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코어의 수도 중요하지만 코어 하나당 얼마나 큰 성능을 낼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라이젠 이 녀석은 굉장히 사기캐입니다. 코어는 2배로 많은데 코어 하나당 3.4GHz의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9900KF는 이제 코어당 성능은 조금 높아요. 3.6GHz인데 아무래도 이 코어 수가 더 많은데 0.2GHz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무시무시하게 난 게 아닌가 싶고요. 싱글 코어 성능을 보자면은 아무래도 5950X가 이제 발열이나 공정 같은 것이 훨씬 우수해서 그런지 싱글 코어 점수도 높게 나왔어요. 싱글 코어 5,084점이 나왔고요. 구형은 1,313점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죠. 싱글 코어 점수니까. 하지만 그래도 싱글 코어가 숫자 자체로는 이 9900KF가 훨씬은 아니더라도 0.2 큰데 어떻게 이 라이젠 5950X가 더 높게 나왔는지 좀 신기하긴 합니다. 이래서 컴퓨터를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간 이 컴퓨터를 써봤는데요. 일단 너무나도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에는 이 소음이 너무 크면 좀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 컴퓨터 발열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설정해서 70도가 넘어가야지 이제 펜이 풀 속도로 동작하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70도는 잘 안 넘어가다 보니까 좀 무거운 작업할 때만 펜이 좀 시끄럽게 돌고, 좀 평소에 가벼운 작업할 때는 정말 노트북 하나 켠 것처럼 조용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나도 컴퓨터를 사야겠다 마음을 먹으셨다면은, 제가 여기 그대로 적어놓은 이 사양을 직접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다나와나 컴퓨존 아니면 뭐 다른 업체에다가 이렇게 맞춰주세요 하면은 그대로 해주실 거예요. 뭐 비슷한 가격으로. 그런데 문제는 가성비 있는 그런 조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젠의 다른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좀 하위 라인업으로 해도 충분히 좋거든요. 5800X나 5600X로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의 댓글로도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에 대한 의견도 많이 달아주실 것 같고,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한번 견적을 대충 뭐 한 200만 원대 정도로 해서 부담 없는 가격대로 한번 견적을 한번 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롭게 장만한 컴퓨터로 더 좋고 유익한 영상들 많이 만들 테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그럼 하바!